네, 보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국교 회복 25년 만인데요. 또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간 무력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해 초부터 얼어붙고 있는 중동 정세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서정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사태 발단이 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유력 인사를 포함한 47명을 집단 처형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일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47명의 반정부 인사들을 처형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 그 사우디 동부 지역의 시아파 지도자 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들 4명 중에 이 니무르 바키란 니무르라는 이 지도자는 이란 정부가 좀 처형을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처형하고 이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날 밤이죠. 바로 그 이란의 테헤란에서는 시위대들이 사우디 공간을 공격하고 방화를 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위대들이 했고요. 공간이 공격당하면서 사우디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했고요. 또 이란과의 어떤 그 항공 노선도 다 취소했고요. 경제 관계도 이제 모두 중단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으로 대표되는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니파가 무엇인지, 시아파는 무엇인지요? 네, 수니파는 지금 이 전체 이슬람의 약 85%를 차지하는 정통파. 다수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이 발현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심이고요. 시아파는 이제 전체 이슬람 인구의 15% 정도이고 소수파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현재 시아파 정권이 있는 나라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에 이제 헤즈볼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레인 인구의 70% 정도가 이제 시아파입니다. 시아파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이제 이란이란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시아파의 세력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시아파가 등장한 것은 시아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를 또 종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촌인 알리 그리고 사위인 알리가 권력을 바로 이어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알리 앞에 3명의 다른 후계자가 나섰고 이 때문에 알리가 이제 나중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 무함마드 가문 사람들이 무함마드의 대권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등장한 파이기 때문에 1501년 이란에서 이 시아파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 800년 가량 억압을 당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울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400년 이슬람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시아파, 수니파 뭐 갈등에 대해서 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시아파 정권이 등장한 게 시리아가 1940년대 처음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란에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시아파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시아파, 수니파 갈등은 사실상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 갈등이 거의 사실상 국가 간의 시아 수니파 갈등으로는 최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우디가 바로 이제 이란과 국교 단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조치를 꺼내든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내후 외환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겪고 있는 내부적 어려움. 첫 번째 이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사우디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대부분 시위가 동부에서 일어났고요. 동부 지역이 유전 지역이고 시아파 밀집 거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아파 지도자를 처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그 반발을 또 내부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좀 막기 위한 이런 조치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유가가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사우디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뭐 사우디가 지난해 적자가 113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잘 살던 사우디가 이제 보조금을 철폐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67% 인상을 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10개월 동안 예멘 내전에 개입함으로써 막대한 전비를 쓰고 이에 대한 이제 이 왕권에 도전하는 왕실
준 쿠데타 같은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의 권력을 좀 다지기 위한 그런 이제 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외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부적으로는 이란입니다. 네. 이란과 서방이 핵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이란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달 중순이면은 이란의 경제 제재가 모두 해제될 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란이 이제 중동사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일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사우디와 이란의 국력을 비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한 3배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사우디가 가지고 있던 중동 내 패권, 주도권을 이란에게 고스란히 지금 넘겨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최대한 이 같은 상황을 좀 늦추고자 네. 이 같은 이제 외교적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국 내 여러 가지 위기를 좀 일단 좀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좀 포기를 하고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유가 말씀도 하셨는데 이 충돌 정세 이후에는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미 이제 유가가 이제 3.5% 정도 이 서부 텍사스유가 이제 올랐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 같은 이제 이 긴장이 지속되면 유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현재 중동에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지금 뭐 2위의 매장량 또 이 생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 지금 갈등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중동 내 어떤 정치 불안은 전통적으로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뭐 예정대로 풀리게 된다면은 네. 이란이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석유를 뭐 이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이 증대하면서 유가를 또 떨어뜨리는 그런 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를 수 있는 요인 또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이 1월 달 한 달 내에 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사우디와 이란 관계로 조금 돌아와서요. 지금 사우디의 동맹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바레인과 수단도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요. 네. 또 시아파가 많은 국가에서는 지금 막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사태가 좀 악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태가 뭐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우디도 지금 뭐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예멘 내전에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란과 전면전을 치르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란의 군사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고요. 이란으로서도 이제 겨우 1979년 이후 경제 제재를 풀고 이제 제대로 된 나라로 이제 나가야 될 상황에서 뭐 전쟁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갈등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우디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동에 대한 패권, 주도권은 이란의 복귀로 놓치겠지만 최소한 이 중동 전체를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네. 최소한 수니파 국가들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반쪽의 지도자로서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어떤 이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전쟁보다는 어쨌든 이 같은 외교전 네. 또 소모전 이런 그 좀 저강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란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우디의 입장이 제대로 좀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이란 핵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대표적인 것이 2013년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오만에서 비밀 협상을 7차례나 가졌어요. 제1차 핵 협상 타결할 당시에. 근데 중동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함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건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경로했었고요.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란의 핵 협상을 반대해 왔는데 사우디 입장은 계속해서 무시되고 오바마 행정부와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핵 협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사우디의 어떤 조치는 이란과 사우디가 이런 갈등 양상이 있으면 서방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방에게 좀 어려운 선택을 내놓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란 핵 문제, 특히 이 경제 제재 네네. 해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주춤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이란 내부 상황도 살펴보고 네. 싶은데요. 하산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좀 강경 보수 세력들은 이번 갈등을 반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예, 이란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또 국제법에 따라서는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합법적이고 국제법상 보장돼 있는 것인데 지금 이란에서 여태까지 주장해 온 것이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서방에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면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이 핵탄두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재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란의 상당히 강경파들은 우리는 합법적인 것을 해왔는데 왜 서방의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핵 협상을 타결했느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우디와 같이 이 같은 충돌이 발생하고 또 향후 이제 미국과의 어떤 경제 제재 해제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은 이 같은 강경파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같은 중동 정세 불안이 아이스 격퇴전 또 시리아 예멘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멘에서 지금 이란과 사우디가 좀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멘의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반군이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고 또 예멘의 이제 합법적 중앙 정부를 이제 사우디가 지원하고 있고요. 시리아에서도 시리아 시아파 중앙 정부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시리아 중앙 정부에 반하는 세속주의 반군을 사우디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멘과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란과 사우디가 나름 합의를 이뤄내야 이 두 나라의 내전에 상당히 그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현재 그런 분위기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IS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서방과 미국 주도 이제 이 서방의 다국 접근에 이슬람 국가 즉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32개 나라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우디가 지금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또 내부 문제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쓸 경우 이 IS 격퇴의 그 다국 접근에서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IS를 격퇴하기 위한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이 꺼려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쿠르드 반군과 이라크에 있는 그 시아파 민병대입니다. 이 시아파 민병대를 이란이 상당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IS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상전에서 이란의 역할도 또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란과 사우디가 좀 갈등을 벌이게 되면은 IS 격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갈등이 좀 장기화할 거라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풀어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뭐 생각하시나요? 모든 갈등은 뭐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죠. 네. 지금 뭐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 특히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그 이 반감과 어떤 이 충돌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뭐 1400년 전 종파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란과 또 사우디 간의 시아파 수니파 갈등, 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겠다고 하니까 이슬람을 국가 이념으로 하고 있는 사우디로서는 굉장히 언짢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해가 쌓인 것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인데 뭐 러시아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사우디와 이란을 어쨌든 대화 석상에 불러들여서 대화를 하고 또 서로 또 협력을 또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또 미국이나 어떤 서방 사회도 지금 이란이 복귀한다는 것을 너무나 환영하면서 이란에 진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뭐 너무 북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을 자제해서 이제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그 균형 있는 어떤 접근 또 어떤 이 양측의 어떤 외교적 이 역량을 동시에 존중해주는 이런 이제 어떤 국제사회의 분위기 마련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이란 사태에 대해서 서정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